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신의 앵커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죠. 참 기다리던 실적 발표였는데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참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면 여전히 우리 시장을 못 믿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깜짝 실적에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와 줄 법도 한데 거래 대금 자체 미미하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은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10월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은 우리 국내 어떤 이슈보다는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런 이벤트나 불확실성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건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국내 이슈도 함께 들여다보면서 투자 전략 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가는 스마트함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배당주나 실적 개선주 위주로 방어적인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되나 이런 고민되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전략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이슈들과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한글 날장. 내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우리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저는 오늘 대마도 진짜 대단합니다. 와, 이런 이게 또 걸로 테마주가 되네요. 그러게요. 이걸로 오르는 거 보면 참 어찌 보면 한숨도 나오고 어찌 보면 대단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부터 한신 앵커는 눈에 들어오세요? 퍼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화수분 투자 전략 어디서 예. 한번 가져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예. 참 어디서 돈이 이렇게 계속 나는지 매수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매수 강도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9월 그리고 10월 들어서까지 시장을 지탱해 주는 게 연기금의 매수세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딱 4거래일 빼고 계속 순매수를 했고요. 이 순매수 규모만 5조 1천억 원을 넘어갑니다. 때문에 연기금이 사는 쪽으로 투자 전략을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물론 지금에서 약간 분위기 전환이 느껴지긴 하나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금 시장에서 주가 되는 점 특히 코스피 한 2020선에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좀 사주거든요. 매수 강도가 늘어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한날고 중기고. 이거 다소 강한 어조죠? 그래요? 네. 저 이거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와서. 조선업 이야기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다소 강한 어조의 리포트 내용이 눈에 띄어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앞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기술력에 한계가 있는 중국의 조선업은 붕괴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중국의 조선업이 붕괴가 된 지 오래됐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전조 증상이었을까요? 중국의 최대 조선업체라고 불리는 어떤 한 곳이 LNG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이 기술이 부족한 탓에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LNG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로 강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솔솔 불어오고 있고요. 다주의 발주가 4분기에 가시권 안에 있는 만큼 동반 기대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속에 현대미포조선 6.41%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타 다른 종목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지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익 전망치도 꾸준히 상향됐던 터라 3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를 한번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예.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진짜 감이 안 와요. 그냥 내가 싫은 거지 어떤 종목을 그렇게 싫어하던가요? 제가 그러니까 LG전자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정도면 시장이 그냥 LG전자 싫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호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1%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LG전자도 진짜 증권사에서 이렇게 예상한 데가 없었는데 그것보다 꽤 높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가전부 분야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손실폭이 크게 줄면서 좀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잠정 실적은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도 1.4%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에 스멀스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으니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각차, 평가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LG전자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들의 관심은 삼성전자 더 대형 쪽으로 가야 될지 잠시 후에 이것도 한번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그 연기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건데 갑자기 2시에 느와르가 됐죠. 연기금 들어와. 네, 연기금이 3달째 단 하루를 제외하고 줄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게다가 지분율을 높였다라는 공시까지 전해진 기업 어딜까요? 감이 어디예요? 안 오죠. 예. 바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카지노 업체 GKL입니다. 왜 이렇게 큰 손이 매집할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하반기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각고의 비용 통제 노력 탓에 영업이익이 4개 분기 만에 성장으로 돌아선다든지 내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동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의 줄매수와 함께 GKL 지금도 2.38%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 성장 회복을 낙관하면서 우리도 매수를 한번 가져가 봐야 되는 종목인지 궁금해서 키워드 꼽아봤고요.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연기금이 진짜 8, 9월 동안 4조 5천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를 지탱했잖아요. 그중 일부가 GKL로 그냥 쏟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높였다는 공시도 전해졌고요. 큰손 따라 우리도 매집할까요? GKL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죠.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연기금의 특성 또한 단기 성향으로 들어오진 않고 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가치가 있으면 꾸준하게 중장기 매수하고 있는 그런 그 세력이 이제 연기금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GK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는 그 지난 8월까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꾸준하게 한 2, 3년 들고 계신다면은 매수는 가능하다. 다만 단기로 본다 그러면 좀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성향이 단기시라면은 굳이 그 GK를 선택하는 것보다 다른 종목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안정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GK를 충분히 분할 매수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KL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LG전자 보도록 할 텐데 저도 LG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증권사들의 또 리포트 봤더니 증권사에서마저도 3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4분기까지 잘 나오는 거 보고 나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LG전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전자가 이제 크게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모바일 부분에서 성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좀 나와야겠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LG전자는 좀 가전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연말 연초에 주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이니까 연말 연초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3분기 실적은 호조로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의 적자폭 감소도 실적 호조에 어떤 그 영향을 좀 줬고, 근데 이제 LG전자의 시가총액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모바일 부분이 관건이겠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애널분들은 역시 4분기 실적까지 좀 보고 판단하겠다 이제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4분기 정도 봐도 4분기 정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또 LG전자가 완전히 또 환골탈퇴한다. 그렇게 보기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LG전자는 좀 약간 계절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충분히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해도 보유하면서 연말 연초의 상승을 좀 기대해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LG전자가 약간 1년 전쯤에 향한 3년 전 후에는 모바일 부분에서 이제 굉장한 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LG전자는 일단 당분간은 연말 연초에 주가 상승을 노리는 어떤 단기 혹은 중기 개념의 투자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투자 판단도 4분기로 유예가 됐네요. 연말 연초까지 관망을 일단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실적주로 조선주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됩니다. 추세 상승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3분기 실적이요. 좋게 보신다면 종목 안에서 선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제치고 수주가 막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막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과거 막 십몇 년 전쯤에 우리나라 조선주가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섰을 때만한 그런 위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후퇴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상이 많이 후퇴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상승을 담보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조선주는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IMO 2020 이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제 회사기구 가 이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상한선을 좀 대폭 0.5% 낮추면서 대폭 강화하는 규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선사들은 뭐 이러한 선박을 좀 뭐 신규로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기구를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그 대형선사들이 추진하는 거 보면 LNG 추진선 이쪽을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다. 예. 대신에 LNG 추진선을 선택한 이유는 그 연료비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데, 뭐 LNG 추진선을 도입했을 때 어떤 들어가는 비용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길게 봤을 때 연료비가 이제 다운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제성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MO 2020의 어떤 그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연료원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제 업황이 좋아져가지고 조선 업황이 대단한 보이면서 상승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떤 비용의 절감을 통한 어떤 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뭐 LNG선 쪽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그 선박 보유하고 있는 현대 미포조선 같은 쪽이 뭐 가장 좀 상승타력이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주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실장님께서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아무거나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럼 아무거나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아메리카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화장품주가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연위에서 화장품 용기 생산 2위 업체인데 사실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연후에 한 뭐 3배, 4배 정도 이익이 좋은 그런 업체여서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 보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 실적 대비한다 그러면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은 퍼 기준으로 10배가 채 안 되는 뭐 그런 수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후가 한 뭐 20배 가까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뭐 실적 증거와 더불어서 저평가 메리트 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현재가 정도로 보시면서 접근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펌텍코리아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장님 제가 앞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업종군을 이렇게 특정해서 항상 여쭤보다 보니까 좀 제약이 있었는데 좀 자유롭게 관심주 전에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해놓고 약간 실례인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굳이 구차하게 변명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